이 여자는 외출하다가 우연히 집 없는 남자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 남자를 자신의 마작관으로 데려오자 남자는 술을 마작판에 뱉더니 불을 질렀어요. 그때 여자의 아버지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작판에 해골 표시가 나타난 걸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최근 이 테이블의 손님들이 항상 이기는 이유는 마작에 속임수를 썼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그들은 이제 막 데려온 거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그 노름꾼들이 한 표시를 발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거지가 사라진 도박의 신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몇 달 전 도박의 신은 공회에서 도전자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가 막 돌아왔을 때 임신한 아내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 후로 그는 의욕을 잃고 거지가 되어 하루하루를 혼란스럽게 살아갔죠. 이렇게 시작된 장면 덕분에 주인은 그가 앞으로 가게에서 청소를 하며 머물게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여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도박의 신의 뒷모습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와 어머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도박의 신과 매우 닮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분명히 우연일 거라고 여겼죠. 그때 남자는 VIP 방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은 그곳에서 몇몇 친척들과 카드를 하고 있었고 이미 수천 원을 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남자는 상대방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주인은 모든 칩을 걸 준비를 했어요. 남자는 그걸 보고 서둘러 말렸어요. 오늘 이미 많이 따셨으니 이 정도면 만족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속임수를 쓴 사람이 기분이 상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됐는데 제가 끝내자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인도 말했어요. 오늘 손길이 좋아요. 조금만 더 이기면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도박은 9번 중 한 번만 이기는 거예요. 딴 건 안전하게 챙기는 게 좋아요. 이때 상대방은 화가 나서 그를 때리려 했어요. 주인은 급히 중지하며 그를 진정시켰어요. 그는 눈앞의 사람이 사회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급히 남자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남자는 주인이 아직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걸 보고 그들 몇 사람은 안쪽에서 일어난 일을 주인의 아내와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주인의 아내는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안쪽은 우리 친척들인데 어떻게 속임수를 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자는 말했어요. 가끔 가장 잔인하게 속이는 건 바로 이런 소위 친척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의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친척들이 이런 추잡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뛰쳐나와 말했어요. 주인님이 너무 과하게 하셔서 계속하면 우리 집까지 다 잃을지도 몰라요. 몇 사람은 급히 달려갔고 그때 주인은 이미 땀을 뻘뻘 흘리며 모든 걸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임수를 쓴 사람은 말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많이 딴 건 아니에요. 고작 50만 원 정도예요. 주인의 아내는 화가 나서 눈을 부릅떴어요. 이 가게를 팔아도 5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한 판에 모든 걸 다 잃고 이제는 50만 원을 더 빚지게 됐어요. 그는 자신이 이미 함정에 빠졌다는 걸 전혀 몰랐죠. 그때 주인의 아내는 급히 가서 사정했어요. 가족끼리 장난치는 거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빨간 봉투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그들의 여우꼬리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심지어 그녀에게 돈을 내놓지 못하면 이 마작관을 담보로 넘기라고 했어요. 주인의 아내는 놀라서 말했어요. 이 마작관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도끼를 꺼내며 말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주인님의 한 손을 자르면 돼요.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온몸을 떨었어요. 딸은 급히 말했어요. 우리는 마작관을 그들에게 넘기겠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양도 계약서를 꺼냈어요. 원래 그들은 이미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던 거였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구하기 위해 여자는 마지못해 손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상대방은 잠깐만이라고 말했어요. 이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규칙상 이미 패를 나눠줬으면 이 판을 끝까지 해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의 한 손을 내놓아야 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는 용서하세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발까지 부수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도 말했어요. 지금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과 놀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상기시켜줬어요. 그들은 아직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그때 여자는 자신의 사촌 삼촌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오래된 집은 그들의 마지막 자산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살 곳을 잃고 싶지 않았죠. 그때 남자가 말했어요. 이 판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는 처음 가게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판 놀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지금은 안 놀아도 그들을 놔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3년 만에 남자는 다시 도박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도박의 신과 한 판을 뛰었다는 걸 알았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여자는 집안의 오래된 집의 토지 문서를 꺼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놀지 말라고 했어요. 한 손을 잃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을 잃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 여자는 남자를 매우 믿었고 그에게 말했어요. 승패와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그때 상대방은 말했어요. 토지 문서는 100만 원의 칩으로 쓸 수 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리고 남자는 테이블 위의 패를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모두 올인했어요. 여자 간호사는 수컷 채소가 매우 잘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여자 기숙사로 데려가서 즐기려고 했어요. 그 후
그녀는 그의 심장과 폐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이 병원의 원장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책임질 거라고요. 그녀는 또한 동료에게 판매 수익의 절반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오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6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느니 신비한 채소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허리를 숙여 경례를 해야 합니다. 6년 전 그녀는 혼자서 세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병원에 특별병동을 마련한 겁니다. 그들은 이 야채를 돌보기 위해 최고의 뇌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간호사 안나는 원장의 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이 최고급 병동을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6년 전에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 병동의 채소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에게 이 환자를 돌보게 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야채 남자가 정말 거물이라면 그 남자가 깨어나면 가족은 분명히 특히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0분 전에 이 식물인간을 담당하는 모니터링 장비가 깨어남 알람을 보냈습니다. 곧 깨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그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 잭이 알람 신호를 받았을 때 그는 너무 무서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잭은 즉시 최상층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 채소가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비한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 있던 학장은 놀랐습니다. 그는 병원 전체의 경보가 울린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가장 큰 상업용 건물에서 특정 그룹의 사장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부하들을 불러 장청의 병원으로 가서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정상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신비한 야채는 이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곧 깨어날 야채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장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아들이 손을 찔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나에게 전화를 걸어 서둘러서 이 병원에서 가장 좋은 병실을 예약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이 병동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안나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이 채소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를 데려가려고 할 때쯤 주치의 잭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침대 밑으로 실려가는 크루즈를 보고는 잭은 이게 끝이라는 걸 알았죠. 그는 서둘러 크루즈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병실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을 위해 예약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잭은 그녀를 거절했죠. 그러자 그는 안나에게 이 채소의 정체가 얼마나 끔찍한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어요. 안나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웃겼습니다. 그녀는 장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강제로 야채를 제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학장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우연히 부유한 사업가와 키스한 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한 사업가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업가가 자고 있는 동안 남자는 그녀에게 직접 키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순간 남자는 다시 투시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실제로 자고 있는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만 하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는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끌어당겨 키스했습니다. 이제 그 남자의 초자연적인 힘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다음날 남자는 사업가를 따라 옥 박람회에 갔어요. 그는 그 돌이 보물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자 남자는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경욱이 들어있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돌진하여 돌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가격을 들은 남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의 월급이 2,500위안에 불과해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옆에 부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그 돌을 사면 적어도 2배는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을 연구하던 거물들은 남자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는 누구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험도 없는 남자는 감히 그런 오만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업가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했지만 놀랍게도 사업가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사업가의 지원으로 남자는 즉시 상사에게 시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첫 번째 컷을 끝냈을 때 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의 불행을 동정하는 대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에게 한 번 더 자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이 그 남자의 고집을 보고 한 번 더 잘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옥이 정말 잘려나갔어요. 이것은 즉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감시를 지켜보고 있던 무대 뒤의 상사가 보았습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았고 남자가 그렇게 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끝이 난 후 떠나려는 남자를 서둘러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자는 남자를 따라 더 좋은 돌을 보러 다른 곳으로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옥 구매 상점 주인이자 옥협회의 가장 큰 회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여자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